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명품 대화법. 인간관계가 술술 풀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일의 현자 씨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헐, 저 사람 누구야? 하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나인데 예전보다 눈가가 좀 부드러워졌달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주름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주름이 밉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나도 참 많이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 주름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젊을 땐 그냥 지나쳤던 말들, 쉽게 흘렸던 감정들. 지금은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남더라고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몸이 조금씩 변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요. 그보다 더 큰 건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뜻이 아닐까요? 예전에는 말이 앞섰어요. 누가 뭐라 하면 바로 반박하고 내가 옳다고 우기고. 그런데 요즘은요, 누가 뭔가 말하면 그냥 조용히 듣게 돼요. 속으로 생각하죠. 그래, 저 사람도 자기 사정이 있겠지. 그게 아마도 나이라는 게 주는 선물인가 봐요. 괜히 어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 들면 말에 무게가 생기고 그 무게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말이죠.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어릴 땐 말 잘하는 사람이 멋져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 예쁘게 하는 사람이 참 고와 보여요. 귀티 난다는 게 꼭 옷 잘 입고 외모 깔끔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의 온도에서 저 사람 참 멋지다 싶어요. 말투가 차분하고 목소리가 따뜻하고 무엇보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놓이고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들의 대화법. 주름은 늘어도 말은 더 고와지는 그런 어른의 이야기 말이에요. 이왕 나이 드는 거 멋있게 들자고요. 외모는 조금씩 변해도 말은 더 단정해지고 마음은 더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그런 대화, 그런 사람이 되는 법. 1. 말을 하기 전에 눈으로 먼저 인사하는 사람. 요즘은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하거나 그냥 안녕하세요 소리만 툭 던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진짜 멋진 사람은요. 인사할 때부터 마음을 꺼내 보여줘요. 말보다 먼저 웃고 눈빛으로 따뜻하게 안부를 건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말 한마디 없어도 벌써 분위기를 푸근하게 만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요. 늘 그러세요. 먼저 눈 마주치면 살짝 눈웃음 지으시고 꼭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이구, 오늘은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어디 좋은데 다녀오셨어요? 그 말이요. 그냥 던진 것 같아도요. 사람 마음을 어찌나 녹이는지 몰라요. 그 한마디에 기분이 반나절은 좋아집니다. 사실 그건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표시예요. 요즘은요. 누군가 날 봐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잖아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서로 없는 사람 같고요. 근데 누군가가 내 얼굴을, 내 표정을 찬찬히 바라봐주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눈으로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도 사람을 안심시켜요. 이분은 내 편이구나. 그런 마음이 절로 들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말을 해도 참 곱게 해요. 어머, 오늘 얼굴빛이 참 좋으세요. 오늘 옷차림이 참 단정하고 보기 좋아요. 이런 말은요. 말버릇이 아니라 마음버릇이에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자주 들여다보고 진심으로 아껴보지 않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말 들으면요. 참 웃기게도 내가 오늘 진짜 얼굴빛이 좋아진 것 같고 옷도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요. 말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따뜻한 시선이 사람을 바꿔놓는 거죠. 예전엔 말 잘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잘 바라보는 사람이 훨씬 멋져 보입니다. 눈빛으로 먼저 말을 거는 사람, 말보다 표정으로 먼저 마음을 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자리는 늘 따뜻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말을 꺼내기 전에 눈빛으로 먼저 인사하는 거요. 당신을 보고 있어요.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을 눈으로 먼저 건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진짜 어른의 대화법 아닐까요? 듣는 시간에도 향기가 나는 사람. 예전엔 말 잘하는 사람이 부러웠어요. 목소리 또렷하고 말발도 세고 어딜 가든 중심이 되는 사람 말이에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진짜 멋진 사람은 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듣는다는 건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눈 마주치고 고개를 살짝 끄덕여주고 중간에 아, 그러셨구나 한마디 건네주는 거. 그게 바로 따뜻한 대화예요. 근데 솔직히 듣는 거 쉬울 것 같아도 정말 어렵지 않나요? 누가 얘기하다 보면 속으로 생각해요. 아,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나는 더 힘들었는데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김없이 내 얘기로 넘어갑니다. 어우, 그거 저도 참 자주 그래요, 하.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났어요. 내가 말하는 동안 정말 누군가 내 말만 들어준 적이 있었던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렇게 귀한 걸 받은 적이 별로 없구나. 그래서 나도 잘 못 주는 거구나. 말을 들어준다는 건 단순히 입을 닫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구나. 그걸 알아채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무엇보다 상대가 말하고 싶은 걸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에겐요. 누구든 마음을 열게 돼요. 가만히 들어주면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던 사람도 점점 얼굴이 편안해지고 목소리도 부드러워져요. 말을 멈추고 조용히 들어주는 그 순간 우린 그제야 진짜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은요, 향기처럼 기억에 남아요. 어떤 말보다 따뜻했던 침묵, 어떤 조언보다 힘이 됐던 고개 끄덕임. 그런 순간은 오래갑니다. 예전엔 친구끼리 모이면 서로 말하느라 바빴는데 요즘은 누가 조용히 들어주는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이 제일 고맙더라고요. 그 사람이요? 말은 별로 안 했는데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일 생각나요. 그 사람은 참 내 얘기를 마음으로 들어줬어.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요즘은요. 누가 얘기를 막 쏟아내면 그냥 들어줘요. 중간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물어보면요. 그분 눈빛이 달라져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내 얘기를 들어주려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말은 기억에 안 남아도 들어준 느낌은 오래 남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조용히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말 대신 마음을 써줬기 때문이죠. 듣는다는 건 결국 사랑이에요. 지금 당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 한마디 없이도 전달되는 깊은 마음. 그게 진짜 대화 아닐까요? 말 한마디보다 더 따뜻한 건 귀 기울이는 자세입니다. 우리 다음 만남에서는 말할 준비보다 들어줄 준비를 먼저 해볼까요? 그렇게만 해도 당신 곁엔 늘 사람들이 따뜻하게 머물 거예요. 3. 말끝이 부드러운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다. 살다 보면요. 말 한마디가 하루를 망치기도 하고 그 반대로 말 한마디가 하루를 구원해주기도 해요. 특히 말끝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 말끝이 뾰족하면 상대 마음에도 콕 박히고요. 그 말끝이 둥글면 듣는 사람 마음이 스르르 풀려요. 말끝을 톡 속에 내뱉는 사람보다 살며시 마무리하는 사람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괜찮아요. 누구나 그런 날 있잖아요. 이런 말들은요. 꼭 추운 겨울날 따뜻한 담요 덮어주는 기분이랄까요. 반대로 말끝이 날카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말을 해도 꼭 한마디 덧붙이죠. 그걸 왜 그렇게 했어요? 아휴, 그 나이 먹고 그것도 몰라요? 이러면요 얘기는 끝났는데 나는 아직 무슨 말인지 다 듣기도 전에 기분이 상해 있더라고요. 말을 세게 해서 이긴 것 같지만 결국 마음은 멀어집니다. 속 시원하게 한마디 했다고 해도요. 나중에 혼자 생각나서 마음이 찝찝해져요. 이긴 게 아니라 관계를 잃은 거죠.
근데요, 말을 부드럽게 하는 분들을 보면요. 속이 깊어요. 그 사람 안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말을 부드럽게 해서 남긴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멋있는 거죠. 예전에 제 아버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화를 낼 땐 나중에 기억 안 나게 내라.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들었던 사람이 그날 밤에 이불 덮고 끙끙대지 않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결국 말이라는 게 싸움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전달자잖아요. 말 끝에 웃음 하나만 얹어도 말이 참 부드러워져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뭐. 괜찮아요. 다음에 더 잘하시면 되죠. 이렇게 말하면요. 상대가 얼굴 펴고 웃어요. 그 웃음 하나가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무심코 던진 말끝 하나가 누군가에겐 며칠을 아프게 하고 또 어떤 말끝은 그 사람의 하루를 안심시키기도 해요. 특히 나이 들수록 말끝 하나가 사람을 보여줍니다. 세게 말하면 강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부드럽게 말하면 깊어 보입니다. 깊은 사람은요, 남을 밀치지 않아요. 대신 살포시 마음을 건넵니다. 우리도 한번 말끝에 작은 여유, 작은 미소, 작은 인정 하나씩 얹어볼까요? 아, 그랬구나.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말이 오가는 곳엔요, 언제나 따뜻한 기운이 맴돌아요. 말을 끝낼 때 그 사람의 품격이 시작됩니다. 4. 유머가 있는 사람은 나이도 멋있게 먹는다. 참 신기하죠? 나이는 숫자라는데 그 숫자가 많아질수록 얼굴도 말투도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요, 그런 중에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유쾌한 사람은 여전히 유쾌하다는 겁니다. 진짜 귀티나는 사람은요, 말 많은 사람도 아니고 억지로 웃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조용히 농담 한마디 툭 던지고 다 같이 웃게 만드는 사람. 그런 분은 어딜 가도 분위기를 참 편하게 만드세요. 한 번은 지하철에서 어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즘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왜요? 하고 물으니까 어제 한 말을 오늘 또 하거든요. 하고 껄껄 웃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 속엔요, 참 따뜻함이 있었어요. 자기를 살짝 낮추면서도 분위기는 살짝 높여주는 그 여유. 그게 진짜 어른의 유머 아닐까요? 멋진 사람은요, 자기 나이를 가지고도 웃을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환갑인데 아직 마음은 20살이야. 무릎만 80대고. 이런 말 들으면요, 괜히 옆에서 웃게 돼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그런 유머는 젊은 사람 흉내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을 알고 그 삶을 웃음으로 품을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랬죠? 웃음은 주름을 감추는 가장 고급스러운 방법이라고. 맞는 말이에요. 얼굴에 웃음이 있으면요, 나이도 멋져 보여요. 나이가 들면요, 유머도 변하죠. 예전엔 유행어 따라하며 웃기려 했다면 이젠 슬쩍 자기 얘기 하나 얹고 다 같이 웃고 그러다 눈빛으로 괜찮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유예요. 그리고 그 여유가 사람을 품격 있게 만들어줘요. 어쩌면 유머는 나이 든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 아닐까요? 세상을 겪고 삶을 조금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마냥 가볍지 않고 묵직하지만 따뜻한 웃음. 그래서 저는요, 그런 분들을 보면 늘 배우게 됩니다. 말끝에 웃음이 있고 표정에 장난기가 있고 가끔은 본인이 본인 흉을 보면서도 하나도 주눅 들지 않는 분들. 그분들은 나이를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와 웃음으로 채워가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요즘 농담 하나 안 해보셨다면 오늘은 한번 시도해보세요. 내가 요즘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뭔지 알아요? 몸무게랑 혈압이야. 하하, 별거 아니지만 이런 웃음이 하루를 참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유머가 있는 사람은요, 주름까지도 멋져 보입니다. 우리 그 멋 좀 내보자고요. 오, 상대를 높이는 언어를 쓰는 사람. 한 번은 아는 분께서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무슨 비결 있으세요? 순간 얼굴이 화끈하면서도 어깨가 슬쩍 올라가는 그 느낌. 다들 아시죠? 기분이 어땠냐고요?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가벼워졌어요. 사람 마음이 참 재밌는 게요. 말 한마디로 푹 꺼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쑥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멋진 사람들은 그 칭찬을 꾸밈없이 해요. 딱 보면 알아요. 아, 이 말은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니구나.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네요. 선생님 말씀은 언제 들어도 배울 게 있어요. 이런 말은요, 그냥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그런 말은 아무나 못해요. 상대를 진짜로 보고 느끼고 존중해야만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에요. 예전엔 괜히 남 칭찬하면 질투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 남 칭찬하는 사람은요, 스스로도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왜냐고요? 그 말 속엔 자기도 모르게 품격이 실려 있거든요. 칭찬이란 게 잘하면 요란해 보이고 못하면 어색하고, 그런데 딱 적당한 칭찬은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높여줘요. 귀티나는 사람은요, 말로 상대를 위로하고 말로 상대를 반짝이게 만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참 인상 깊네요. 저는 오늘 그 얘기 덕분에 하루가 참 따뜻해졌어요. 이런 말 들으면요, 누가 안 기분 좋아지겠어요? 그게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예의예요. 그리고 그 예의는요, 나이 들수록 더 빛이 납니다. 누군가를 높이는 말은 사실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올라가는 말이에요. 상대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은요, 어디서든 대접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선 다들 기분 좋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듣는 법도 참 예뻐요. 누가 자기를 칭찬하면요, 아유, 뭐려 하면서도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고 그 분위기를 또 살려줘요.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가 어떤 날엔 약이 되고 어떤 날엔 용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말 한 줄로 사람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혹시 요즘 멋지세요? 그 말 참 좋네요. 이런 말 너무 아껴두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그분께 진심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덕분에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참 귀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6. 말에 쉼표를 찍을 줄 아는 사람. 말을 잘한다는 건 꼭 유창하게 말을 이어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말을 쭉쭉 이어가는데도 하나도 안 지루해요. 희한하죠? 말이 많으신데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왜 그럴까요? 그분 말에는 쉼표가 있어요. 숨을 고르듯, 여운을 남기듯, 한 박자 쉬어주는 그 여백이 말을 더 깊게 만들어줘요. 있잖아요. 제가 그때 참 가슴이 뭉클했죠? 이렇게 말하다가 잠깐 멈춰주는 그 순간, 우린 말이 아니라 느낌을 듣게 돼요. 쉼 없이 달리는 말은 정보는 줄 수 있어도 감정은 남기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말에 쉼표가 들어가면 말이 노래처럼 들립니다. 그 쉼표가요, 듣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배려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잠깐 함께 느껴보자 하는 초대 같은 거죠. 예전엔 말 빠른 사람이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나이 들수록요, 말 사이사이 멈춤이 있는 사람이 참 멋지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멈춤에서 그 사람의 생각 깊이, 그 사람의 마음 여유,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까지도 느껴져요. 요즘 젊은 친구들 말 빠르잖아요. 유튜브도 1.5배속으로 듣고요. 근데요, 인생은요, 배속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꺼내는 말이 오히려 더 오래 남고 더 깊이 박혀요. 말에 쉼표를 찍는 사람은요, 듣는 사람 마음에도 쉼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쉼표 하나가 때로는 위로고, 때로는 공감이고, 때로는 아주 조용한 괜찮아가 되죠. 특히 나이 들수록 말도 음악처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적당한 멜로디와 리듬,
그리고 따뜻한 여운. 쉼표 있는 말은요. 상대를 기다리고 감정을 나누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 말이 오가는 자리는 조용하지만 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꼭 생각해 보세요. 내 말 속에 여백이 있는가? 상대가 숨 쉴 공간을 주고 있는가? 오늘 당신의 말에 작은 쉼표 하나만 넣어둬요. 누군가에겐 그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말은 문장이지만 대화는 감정이니까요. 우리 말할 때 꼭 잊지 말아요. 쉼표가 있는 말은 마음을 닿게 합니다. 7. 말로 위로할 줄 아는 사람. 참 이상해요. 어떤 날은 아무 말도 안 들리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 툭 한마디 건네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주르륵 눈물이 나요.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 마음 알아요. 나도 그랬거든요. 그런 말은요, 책에서 배워선 못 나옵니다. 경험이 있어야 해요. 한 번은 쓰러져 보고, 한 번은 외로워 보고, 한 번은 참고 견뎌봐야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든 말이 좋습니다. 그 말은 말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이니까요. 살면서 가장 위로됐던 말이 뭔지 기억나세요? 저는 그거였어요.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아무도 몰라주는 내 사정, 말해봤자 설명이 안 되는 내 마음. 그걸 그렇게 짧게, 단순하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 듣는데 어찌나 울컥하던지요. 말이라는 게요, 때론 별거 아니에요. 문장도 짧고, 목소리도 작고, 근데 마음에 콕 박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위로예요. 특히 나이 들수록 말이 점점 위로에 가까워지는 걸 느껴요. 젊을 땐 말로 경쟁하고, 말로 가르치고, 말로 증명하려 했지만, 이젠 말로 안아주고, 말로 그럴 수도 있지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져요. 말로 위로하는 사람은요, 목소리부터 따뜻해요.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좀 덜 무겁고, 속 얘기를 꺼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 사람의 말은요,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저 함께 있어주는 말이에요. 그럴 땐 속상하지. 그 얘기 나만 들은 거 맞죠?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이런 말은 돈 주고도 못 사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위로하는 말이 제일 멋지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어떤 위대한 조언보다 괜찮아, 그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되거든요. 위로는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경험과 사랑에서 나옵니다. 살아온 날들이 선물이라는 말, 맞는 것 같아요. 그날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짧게라도 말해주세요. 그동안 잘 버티셨어요. 당신 참 잘 살고 있어요. 그 말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말로 위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이와 함께 품격이 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귀티나는 사람이죠. 어릴 땐 외모가 얼굴이었고, 젊을 땐 능력이 얼굴이었고, 근데 지금은요, 말이 얼굴이더라고요. 말투에서 인상이 나오고, 말버릇에서 인품이 보이고, 말의 온도에서 그 사람의 온기가 느껴져요.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얼굴이고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는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이를 숫자가 아니라 향기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말부터 바뀌어야 해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으로 건네는 인사, 쓱 웃으며 하는 위트 있는 농담. 그게 바로 나이 들매 향기 아닐까요? 귀티나는 말은요, 결국 따뜻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이 고우면 마음이 고운 거고요. 마음이 고우면 얼굴도 참 편안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빛나게 해주는 말을 해보자고요. 꼭 대단한 말이 아니어도 돼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그 말씀 참 깊이가 있어요.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우리 너무 오래 말로 이기려고만 하지 않았나요? 이젠 말로 안아주고,
말로 미소 짓게 하고 말로 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말도 예술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하루를 바꾸는 작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쁘게 말하세요. 진심으로 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하게 말하세요. 그 말이 바로 당신을 가장 빛나게 해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